기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알려진 바가 많지만 아직도 그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렘 수면은 들어보셨죠.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슬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꿈을 꾸죠. 그때는 이제 정서적 회복, 기억의 체계화 뭐 이런 기능이 있고요. 나머지 수면을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신체 회복과 정보를 기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수면은 신경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오랜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어린 나이일수록 이 수면 인지 발달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신경질환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수면 문제가 훨씬 많게 이루어지고요. 이는 뇌전증 환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면 문제가 심할수록 인지적 문제, 정서적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뇌전증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데 서로 영향을 끼치는 양방향성의 영향을 끼칩니다. 수면이 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뇌전증 환자의 경우 발작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치료가 예전에 되었었던 환자도 수면을 갑자기 너무 못하면은 재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건 특발성 전신 대발작 환자들에서 특히 많이 보이고요.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애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줄이기 때문에 경련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이 많습니다. 또 잠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도 이제 중요한데요. 카페인 음료를 많이 섭취하거나 자기 직전 전자매체를 많이 보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뇌전증 경련 조절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거꾸로 뇌전증이 수면에 끼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수면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문제는 깨어나는 횟수가 일단 많이 늘어납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제 환자들이 수면에서 깨는 순간 경련파 증가도 같이 관찰된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깨는 횟수 말고도 그 외에도 렘 수면 비중이 저하되고 수면 단계가 불안정해지고 입면까지의 시간이 증가하고 수면 중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간질 환자 돌연사, 수대비라고도 하죠. 그런 거는 간질 환자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긴 하는데 돌연사 같은 경우에도 수면 중 교감신경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뇌전증이 수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leep Related Epilepsy라는 개념이라 정리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Sleep Associated Epilepsy는 이제 거의 수면 중에만 경련이 관찰되는 이제 경련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전두엽 뇌전증이 이런 경련을 많이 보이고요. Sleep Accentuated Epilepsy는 수면 중 경련파가 비약적으로 많이 보이는 경련들이고요. 대표적인 웨스트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Awakening Epilepsy라고 잠에서 깨면서 경련이 유발되는 대표적으로 청소년 근간대성 뇌전증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뇌전증하고 수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뇌전증하고 여러 가지 수면 질환하고 간별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경증과 같은 사건 수면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과 간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에서 나온 뇌전증은 수면 중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양상도 많이 비슷해서요. 간별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벤트를 이제 비디오를 찍어서 검사하는 비디오 수면 뇌파 검사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뇌전증과 수면 질환과의 관계인데요. 뇌전증 환자 중에서는 이제 수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습니다. 불면증, 주간 졸림증, 수면 무호흡증 등이 흔하게 발생을 하고요. 특히 난친성 뇌전증, 그러니까 약을 뭐 2~3개 먹는데도 이제 계속 경련을 하는 환자들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이 많게는 3분의 1가량에서 확인되는 보고가 있고 수면 무호흡 증상의 중증도와 경련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면 무호흡이 심한 경우는 수면 무호흡 치료가 경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뇌전증에 의해서든지 이런 수면의 질의 저하가 되면은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고 기억 저장 능력도 떨어지면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불안, 우울, 강박 같은 정신과적 증상, 돌발 행동, 충동적 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잠을 잘 못 자겠죠. 그래서 수면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일은 편안하고 조용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하얀 형광등이 의외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노란불 같은 것을 켤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주고 또 외부 빛과 소음에 만약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하고 너무 덥게 자는 것보다는 약간은 온도가 낮게 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제일 중요하고 전자매체 자기 전에 많이 보지 않기, 너무 많은 낮잠 자지 않기, 취침 전 과식 제한, 그 다음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부족하면은 천연 수면 보조제인 멜라토닌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